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5번에 정화까지 수업을 했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경금부터 마지막 경, 신, 임계, 그 다음에 토에 관계되는 것까지 시간 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금은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 또는 생산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변 용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불이라고 하는 목이 병화를 보면 농사로 얻은 농산물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금이 있는데 경금에서 병화를 보고, 그렇죠? 갑목이나 을목이 있다면 이 갑을목이 병화라고 하는 꽃이 되어서 열매를 맺은 거니까 자연재로서 농산물과 같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같은 갑을이라도 얘가 병화를 보지 않고 정화를 본다. 경금이. 이렇게 되면 이 정화는 열로 작용하고 무성한 열이기 때문에 이때의 갑을목은 농산품이 아니고 이거는 가공된 마른 나무가 되어서 장작과 같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목생화를 해서 이 정화가 화급금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가공품, 공산품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금이라도 병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금과 정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금은 같은 경금이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은. 그래서 가불이 정화를 보면 기술로 가공해서 만든 공산품과 같다. 무엇이? 경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인공재, 공산품, 기술이나 공업, 엔지니어 이런 쪽으로 가고 예체능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직, 이과라고 보통 얘기하고 지금 뭐 이런 자연재는 문과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의 체는 뭐냐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거의 상생하는 것을 체로 쓰는데 이 경금은 오히려 상생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정화라고 하는 열에 의해서 오히려 생산되는 그런 가공해서 나오는 제품과 같기 때문에 이 정화의 음, 뭐라고 해야 되나? 대장간, 그쵸? 대장간 화로에서 이 금이 이렇게 가공돼서 재련돼서 어떤 기물로 이렇게 생산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화생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금한테 채는 정화가 된다. 경금은 우선 정화를 만나야 그래서 쓸모가 있다. 그래서 정화가 없이 나온 경금은 쭉정이와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병화가 없이 나온 것도 쭉정이가 되지만 정화가 없이 나온 경금은 불량품이 되겠죠. 예를 들면 제품이니까. 경금은 정화를 만나야 제품으로 완성된다. 즉 단련 과정과 같다. 사람에게로 비유하면. 그래서 사람이 견고해진다. 예, 그래서 경금일주다. 그러면 정화가 있어서 정화에 의해서 재련이 된다면 자기 자신을 재련해서 그것이 단련 과정을 거치게 돼가지고 사람이 견고해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그것이 자기의 또 재능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경금의 용은 뭐냐면 이제는 만들어졌으면은 제품이 완성됐으면은 유통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졌으면 또 찬 물에다가 이렇게 담금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는 계절로 비유하면 찬 기운을 만나야 이 금이라고 하는 우박서리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경금의 용은 쓰임은 뭐냐면 임수가 된다. 금생수로 유통되는 것. 그래서 임수는 유통 및 경영과 같은 것인데 경금에는 경금이라는 것에는 그래서 규정과 규칙 이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무엇이냐면 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온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완성이라는 게 있죠. 완성품 그렇죠? 이렇게 경금이 재련돼서 완성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 그렇죠? 그래서 규정과 규칙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정화로 재련된 경금을 임수가 임수의 담금질을 통해서 그쵸 임수가 담금질을 통해서 어, 임수의 담금질을 통해서 어, 완성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인공적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게 아니고 그러므로 제품 인증과 같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딱 규격화되고 규정돼서 만들어지는 거, 완성된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제품 인증과 같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인공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직업으로는 의사나 검사 또는 군인, 경찰 등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 신유월에 태어난 경금 당령자들 그쵸 팔품에 예, 경금이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실하고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급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하라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그 음, 높은 그 높은 직책과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경금은 어,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신금은 어, 그 상품 중에서도 최고의 상품, 음, 고가의 상품과 같아요. 신금은. 물론 경금도 상품이지만 이 경금에서도 더 세밀하게 세공을 거쳐서 가장 작지만 가장 가격이 높은 반도체 칩 같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가 상품과 같다.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신금은. 근데 이렇게 고가 상품이 되는 거 최고의 상품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상품은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신금은 그러한 가치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상대가 좋아하는 상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신금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신금. 만약에 신금일간이라고 한다면 어, 굉장히 그 몸값이 높은 사람이 되겠죠. 신금. 그렇죠? 최고의 상품이고 가치 있는 상품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만큼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최고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 신금일간들이 이 자아도취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사주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정말 인정할 만한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지만 그런 모양을 하고 나왔는데 주변 그 배합
천간 지지의 글자 배합이 문제가 있어서 병이 생기거나 그 약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으로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그렇죠? 시장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들이 오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나로서 그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면은 세상 사회에서 요구하는 나는 을목이 되겠다. 을목. 그래서 신금은 시장성에서 요구하는 물건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을목은 사회생활에서, 그렇죠? 조직에서 요구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을목은. 왜냐하면 을목은 제가 그랬지만 가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같이 무성하게 함께 가야 되는 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프로 기질이 있어야 된다. 사람 경영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을목은. 신금은 가치 있는 나.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최고의 상품 가치 있는 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일간이라면, 을목이 일간이라면 내가 되니까 그렇게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팔품당령에서도 얘네들 기준으로 볼 때는 팔품당령에서도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되려면 조합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그건 뭐예요? 신금은 첫째 임수를 만나야 되고 얘가 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을목은 병화를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 신금과 을목은 다 금생수가 오히려 체가 되고 목생화가 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나를 생해주는 것들이 체가 되는데 이들은 본인들이 설기되는 것, 본인들이 생하는 구조를 만나야만이 이것이 내 체를 지키는 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을목의 체는 꽃을 펴야 되니까 병화를 만나야 꽃을 피울 수 있고, 그래서 병화가 체가 되고, 신금은 시장성에 내가 팔려 나가야 되고 가치 있게 되려면 이 신금이 녹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기운이 임수가 꼭 필요한 거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경금에서 이제 우리가 체가 좀 다르죠. 다른 것들은 다 생하거나 상생으로 이루어졌는데 경금은 화극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죠. 정화의 금은 금의 체는 화이다. 화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경금. 경금의 체는 화가 체이고, 그 다음에 신금과 을목의 체는 설기되는 것이 체가 된다. 나머지는 다 상생을 받는 것, 그렇죠? 그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체를 유지시킨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금의 체는 그래서 임수이다. 신금은 임수의 찬 기운이 있어야 이렇게 신금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 빛난다. 그래서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천간이 바로 임수이다. 임수는 바다로서 무역을 상징하므로 유통과 연결되고 해외 시장과 같다. 그래서 고객의 주문에 맞게 맞춘 물건이 그래서 신금이다. 이러한 신금은 임수를 만나야 자기의 그 가치, 신금의 가치가 유통되는 것과 같다. 그럼 신금이 임수를 만나지 못하면 유통이 안 되니까 창고에 쌓인 물건과 같다. 이렇게도 통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금의 용은 뭐냐면 정화이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신금의 용이 화극금이라는 거예요. 경금의 용은 화극금이었어요, 정화로. 근데 신금한테는 용이 정화라는 거예요. 정화로 왜 이게 용이 되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이 완성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다양성을 갖춰야 돼요. 다시
또 재련하고, 그리고 또 AS, 재활, 복구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신상품으로 계속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금의 용은 정화가 되는데, 단 뭐냐면 그러나 이때 임수가 꼭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수가 없으면 폐기된 상품이 되는 거예요. 폐기된 제품. 어, AS 다양성 재활 복구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 신금의 용은 정화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성으로서 새롭게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래야지 최고의 상품으로서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고가품은 또 이것은 또그 오랜 시간이 되면은 계속 보존해야 될 것들은 계속 AS가 또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신금이 정화가 용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없이 정화를 용으로 쓰면 그냥 정화는 저 신금은 저 정화에 녹아버려 가지고 폐기된 상품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임수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화급금으로 다시 만들거나 AS 한 것이 바로 이 임수에 의해서 다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 가치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금한테 용은 정화이지만 이때는 임수랑 같이 써야 된다. 임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어쨌든 오행통변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오행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오행통변에서는 천간의 합 같은 거 안 봅니다. 뭐 정임합으로 뭐 묶여서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수국하의 작용은 있어요. 그렇죠? 수가 정화를 극하는 작용은 있지만 묶이는 작용 같은 거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화가 임수에서 이렇게 극을 받기 때문에 이 신골 완전히 녹이지 않고 쓸모 있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수는 계속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시장과 같고, 그래서 유통과 무역하고 상통한다. 그리고 또 유통과 무역, 시장과 같으니까 백화점도 될 수 있고 농협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것도 다 될 수 있는 것이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수는 흐르기 때문에 유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이때 임수의 체는 뭐냐면, 이 임수가 체를 지키려면 신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금이. 이 신금의 금생수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임수가 작아서 이 물을 유지하려고 금생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신금은 아주 찬 기운이에요. 찬 기운. 그래서 이 임수가 임수로서의 그 찬 기운을 유지하려면 이 신금에 금생수가 있어야 된다. 신금과 같이 이렇게 얼어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금과 같이. 어,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찬 기운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신금을 채로 쓴다. 그래야지 이 임수가 용으로서 이게 얼음으로써 유금이죠. 유금. 임수는 유금이니까 이 찬 기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를 채로 쓰고요. 근데 임수는 시장인데, 시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만 있으면, 임수하고 이렇게 신금만 있으면 얼어붙었잖아요. 그렇죠? 얼어붙으면 바다가 아니니까 이게 시장 역할을 못 하겠죠. 못 하겠죠. 이게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이럴 때는 정화가 있어야 돼, 정화가. 어, 정화가 있으면서 이게 예, 화극금 금생수가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 그래야지 바다로서 강과 호수로서 시장이라고 하는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이게 유통이 돼야지만 이 신금이 팔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화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금은 시장의 물건이다. 그래서 또는 제품도 되죠. 신금은 또 상품도 되고. 그래서 이 품자는 매장의 상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공산품, 쌀 이것도 이 속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품. 신금이 가치 있는 상품이라서 무조건 고가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예, 상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임수의 용은 뭐냐면 간목이에요. 간목. 왜냐하면 신금이 이렇게 정화의 극을 받아서 임수의 금생수로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임수 속에 신금이라고 하는 상품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흘러서 가면 이 상품을 사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간목이에요. 그래서 이 간목이 이 수생목을 이렇게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신금의 금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물건으로서. 그래서 이 간목이 수생목으로서 용이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임수가 신금을 잘 유통하려 하더라도 사갈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임수가 없이 녹아서 상품이 폐기 처분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갈 사람이 없어서 창고에 쌓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해 보면은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재능은 있는데 써먹지 못하고 있거나 재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족 현상, 태과 부족 현상, 이런 병증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의 용은 어쨌든 간목이에요. 그래서 간목은 거래를 성사하는 것이에요. 간목은 뭐예요? 수생목으로서 거래를 임수 속에 있는 신금을 상품을 거래를 성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가 되는 거예요. 간목은. 그러므로 임수라는 시장을 간목이 흡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임수 속에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을 사가는 구매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수의 시장성이 신금이라고 하는 상품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게 얼어붙지 않게 정화가 있는 상태에서 간목까지 만난다면 그쵸? 자,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유통을 무역 유통 수출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죠. 제품 보는 안목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연결시켜서 이렇게 구매자랑 연결까지 시켜서 사갈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몸값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무토가 낚인다. 무토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무토까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다섯 개를 다 갖추면 이게 이제는 희용 제어라고 해서 완벽하게 이제 갖춰지는 건데 이 부분은 이 단락이 끝나고 나서 당령 팔품의 희용 제어에 대해서 다시 남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무토까지 있으면 무토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무토는 트렌드 밖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상과 상대한테 잘 맞추는 그런 서비스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까지 있으면 이 제품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시대에 맞게 유행에 맞게 그런 물건을 가지고 유통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토가 많으면 이게 이제 유통이 안 되는 거야. 무토가 너무 많으면. 무토가 너무 많으면. 그쵸? 무토가 너무 많으면 임수가 실크로드에 막힌 거죠. 이게.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막혔으니까 이 간목이, 구매자가 여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물건이 썩는 거죠. 창고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구매자가 없고, 구매자가 없으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간목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화, 임수, 신금을 다 갖추고 있어도 무토가 너무 많으면 이게 유통 경로가 막혀 있어. 그래서 이 간목하고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품이 창고에 쌓이고 상품이라면 창고에서 쌀이 썩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기토를 만나게 되면 간목이 없어도 기토를 만나게 되면 정화, 임수, 신금이 있는데
기토를 만나게 되면 이거는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 왜냐하면 무토는 임수를 막지만 기토는 임수를 안 막아요.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수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출해갖고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간목이 있어야죠. 구매자가 있어야죠. 수출했는데 사갈 사람이 없으면 이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임수까지가 8개가 다 끝난 거죠. 팔품에 저 팔품에 8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수했고 간목 그쵸. 처음에 개수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간목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을목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병화에 대해서 했고 정화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경금에 대해서 했고 신금에 대해서 했고 마지막으로 임수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 2, 3, 4, 5, 6, 7, 8 그쵸? 각 월별 팔품 월령별로 이렇게 8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빠진 거는 무토기토가 빠졌어요. 무토기토. 그죠? 그럼 무토기토의 키워드를 한번 다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무토를 보겠습니다. 자, 무토는 높은 산과 같아요. 그렇죠? 높은 산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밑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여기서 이렇게만 보지만 이렇게 위에 가서 올라가서 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무토는. 그래서 무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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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는 무토와 무토의 체는 뭐냐면 병화랑 임수예요. 그래서 무토는 이 따뜻한 거하고 추운 거, 난기운과 한한기운, 이 음양 이런 온도 조절을 하는 게 무토예요. 무토. 그래서 이 무토의 체는 병화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임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뭐냐면 토라고 하는 것은 화토공존이다 또는 수토공존이다 하는 얘기도 이 속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무토는 병화가 체가 돼요. 이건 화생토를 분명히 한 거죠. 또 무토는 또 임수가 또 체가 되기도 해요. 임수가. 그렇죠? 이건 토국수인데도 왜 임수가 또 체가 되느냐? 토는 물이 없으면 토 역할을 못 해요. 토는 왜냐면 이렇게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토는 화가 없으면 토 역할을 못 해요. 그렇죠? 토는 목생화로 타고남은 재로 만들어진 그것이 쌓여서 수를 만나가지고 토가 된 거 있고 그리고 기로는 수와 목금의 그 춘기로 만들어진 토이기 때문에 가장 수화가 가장 대표적이라서 병화가 체다, 임수가 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 자체로는 자기 본체를 지킬 수가 없어요. 병화나 임수에 의해서 체가 지켜진다. 이 토라고 하는 체가 지켜진다. 그리고 이것은 온도를 대표한다. 병화 따뜻한 거, 추운 거. 그렇죠? 그런 이런 무토들이 이 무토의 용. 그렇죠? 이 무토가 병화의 무토하고 임수의 무토.
그렇죠. 이 무토의 용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토가 병화를 채로 쓰는 무토는 그 용이 뭐냐면 을목과 경금이 돼요. 용이. 그 용은 을목과 경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무토가 임수를 채로 쓰는 경우에는 이것은 신금과 간목이 용이 된다 이 소리인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어, 이 병화가 어, 이 병화가 을목과 경금으로서 배합을 이루게 되면 이게 목생화가 여름이잖아요. 을병이 그렇죠. 근데 이 을목의 목적은 이게 경금인데 이 화가 지나치게 되면 이 을목이 마르거나 타 죽어서 경금을 이룰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이 무토가 작동을 해서 이 왕한 화를 이렇게 무슨 차양막 같은 그런 작용을 해주면 을목이 말라 죽지 않고 결국은 병화로 꽃피우고 경금의 결실을 얻는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고요. 그 쓰임으로 이 무토가 용이 된다는 거예요. 을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무토가 임수를 채로 쓸 때는 이 무토는 임수, 신금, 그렇죠? 이 신금이 임수에 의해서 금한순행으로 이 찬기운과 임수의 찬기운이 만나서 완전히 얼어붙지 않게끔 무토가 방풍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찬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얼지 않고 이제는 흐를 수 있죠. 그래야지 간목의 구매자를 신금을 간목의 구매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무토가 임수를 채로 쓰는 경우에는 이 무토의 용은 간목과 신금이고 병화를 무토가 채로 쓰는 경우에는 을목과 경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좀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상태이고 또 선생님들 지금 명리학을 얼마만큼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조금 제 입장에서 좀 답답하기는 해요. 그래서 언제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서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번 학기는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갔고 혹시 다음 학기에 만나게 되면 그런 거를 저한테 건의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계획을 잡아서 그런 수업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간에 무토는 세상은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것이 일단 키워드고 그리고 일단 무토의 체는 병화나 임수가 된다. 그런데 이 무토의 용은 병화를 쓸 때랑 임수를 쓸 때랑 다르다. 병화를 채로 쓸 때는 을목 경금을 용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무토가 을목 경금을 쓰임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용이 되는 거고 을목 경금을 만드는 걸로. 그 다음에 임수가 채가 되는 무토는 이 무토의 용은 신금간목의 그런 가치 있는 것을 구매자에게 잘 넘겨주는 이런 걸로 해서 경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토는 전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 밑에 있는 밭과 같다.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이렇게 깎아가지고 전답 이렇게 만들잖아요. 다 이렇게 그렇죠? 깎아고 이렇게 산 밑에 이렇게 산은 한쪽이 이렇게 좀 패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과 같고, 또는 뭐 산 밑에 밭만 있는 것이 아니죠. 논도 될 수 있고 그냥 일반 밭도 될 수 있고 또 택지도 될 수 있고 뭐. 근데 어쨌든 기토는 산 밑에 밭이고, 그래서 일구어서 갖추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토는 인공이에요, 인공. 무토는 자연적인 거고 산이니까. 기토는 갖고 와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기토는 또 사람 사는 택지, 그러니까는 택지로 만드는 것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논과 밭 이런 것도 사람이 손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못 등으로 소유 재산의 의미가 있다. 결국은.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일군 뭐 산이나 뭐 그다음에 개간한 것, 간척지 이런 거와 같다. 그래서 공유지를 가지고 내가 쓴 것과 같고, 또는 내 소유지와 같고, 개인별 실력도 되고 소유력도 되는 것이 바로 기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토는 어쨌든 간에 산 밑에 밭 같은 것이고, 사람이 노력해서 뭐 논과 밭 같은 걸로다가 우리가 농사도 짓지만은 택지조차도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요즘 땅은 좀 부족하면 뭐 바다를 메꾸거나 산을 또 깎아서 또 이렇게 택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뭐야 공유지를 가지고 또 내가 쓰는 거와도 같고 소유지와도 같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개인별 실력도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획득력을 가져서 내 것으로 취하는 소유력도 된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설명이고요. 자, 그래서 이 기토의 체는 개수고요, 개수. 그래서 기토의 체는 개수이다. 그러니까는 개수가 없으면 이 기토는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기토는 윤택해야 돼요. 개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기토 속에는 개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 기토가 어떻게 보면 개수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땅 속에 물이에요. 근데 이 기토가 땅속에 물이 없어서 다 말라버리면 토로스의 역할을 못해요. 다 쩍쩍 갈라지고 결국은 토로스의 역할을 못한다. 수가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면 먼지가 돼버릴 수가 또 있다. 그래서 그렇고, 또 기토의 용은 뭐냐면 간목이에요, 간목. 그래서 기토는 여기서 윤택한 토로서 윤택한 개수의 토로서 체를 만들고 지키고, 그리고 그 쓰임은 목국토를 통해서 목이 뿌리를 내리고 잘 크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서의 기토인 거죠. 그래서 기토의 용은 간목이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기토도 두 가지예요. 어, 하나의 기토는 개수가 되지만, 또 다른 하나의 기토의 체는 또 정화가 돼요. 정화. 그래서 기토의 체는 또 정화가 되는데, 이건 좀 화생토죠, 화생토. 여기는 토국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럴 때는 이때 기토의 용은 경금이 되는 거예요, 경금. 그래서 이거를 얼마큼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 하면서도 걱정되네요.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 토의 역할이 있는데, 참 토의 역할은 참
다양하기도 하고요. 신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토는 지지로 얘기하면 이 기토는 축중의 기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중의 기토. 이 기토는 미중의 기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중의 기토. 자, 그럼 지장간을 살펴봅시다. 축중에는 뭐가 있어요? 개신기가 있잖아요. 개신기. 그렇죠? 미중에는 정을기가 있어요. 축중에. 미중에는. 그런데 얘네들은 초기를 쓰죠. 보통. 초기로서 그 자기의 채로 삼고 이것을 이게 채로 삼고 쓰는 거죠. 초기를. 그래서 축토는 개수처럼 보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겨울에 해자축에 겨울 방국 수국이니까. 그리고 미토는 사오미에 여름에 화국이니까 정화처럼 보라는 거죠. 미토는. 근데 얘네들이 역할이 있잖아요. 축중의 개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간목을 인월이 돌아오는 간목에 수색목을 해서 나의 지혜를 간목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간목은 이 개수의 지혜를 받아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간목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축중의 기토는 체가 개수가 되고 용이 간목이 된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기토에서 이 기토는 미중의 기토를 얘기하는 이 기토는 체가 정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오미니까 화생토로. 그래서 얘는 화생토로서 정화가 체가 되고 이 체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화생토에서 토생금 하는 거예요. 화생토에서 토생금. 그래서 미에서 사오미의 화기운을 다 모아서 여기서 정화로 미중의 정화로 기토 미중의 기토에서 정화를 채로 삼아서 이걸 달군 다음에 이 속에서 푹 익혀가지고 이 경금이 이 밥을 잘 뜸들이면서 나오면 맛이 있듯이 이 오곡백과들을 뜸들이는 작용이 미중의 기토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서 나온 것이 경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월이죠. 신월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토는 정화가 체가 되고 용이 경금이 된다는 거고 또 하나의 기토는 체가 개수가 되고 용이 간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겠죠. 선생님 그건 그런데 왜 이런 걸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복잡하고 힘들게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공부가 기초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10년, 20년을 공부를 해도 사주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많이 긴데 우리 다음에 기회가 돼서 만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토의 병약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기토의 체는 개수라고 그랬고 그렇죠? 기토의 체는 개수라고 했는데 근데 이 개수가 많으면 기토가 썩어요. 그러니까 이 기토가 개수가 너무 많으면 기토가 썩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몸기자거든요. 기토가 그러니까는 곰팡이 난다고 해야 되나?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짙을 농자 그래서 농습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기토가 계속 물에 이렇게 뭐 잠겨만 있으면 이게 이제 물이 빠질 때는 빠졌다가 다시 채워져 갖고 벼도 심고 밭에서는 또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농토가 이렇게 농습으로 인해서 습기가 개수는 습기와 같은 건데 땅 속에서는 이게 이제 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수가 너무 많으면 지지에서도 이게 농습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토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기토가. 음, 그리고 그게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토의 용인 간목이 예, 많아버리면
과목이 너무 많으면 기토를 하는데 과목이 너무 많으면 토세우목이 돼서 이 목이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땅은 요만한데 빽빽하게 이렇게 예, 간목이 너무 많으면 이거를 속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뿌리도 안에서 엉키고 정리가 안 돼서 이 목이 어리석은 나무가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또 하나 있죠. 1, 2번은 축중의 기토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3, 4번은 미중의 기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토의 체는 정화가 되는데 이 정화가 너무 많으면 가뭄 든 것처럼 돼서 화다토조가 된다. 그래서 화가 너무 많아서 토가 말라버린다. 그러면 땅을 갖고는 있는데 쓸모없는 땅을 갖고 있으니 가난한 주인이 된다. 그래서 농사가 되지 않아서 농사가 되지 않는 땅을 갖고 있거나 조그만 꼬마 빌딩을 갖고 있는데 새가 안 들어오는 건물주가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바로 하다토조된 사주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토의 용이 기토의 그러니까 미중에 정화가 체를 쓰는 기토의 용은 경금이었잖아요. 근데 이 기토의 용으로 쓰이는 이 경금이 너무 많아 버리면 금다 토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은 많은데 기토는 기토는 이게 작은데 금이 너무 많아서 금이 많아 금다 토박. 그러니까 금은 많고 이 토는 너무 얇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토가 너무 작아서 어, 작은 밭에 돌멩이만 잔뜩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밭에 돌멩이가 있어서 황무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를 용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사주 명리를 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어딘가에서 공부를 좀 2, 3년이라도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하고 오신 분들은 이 수업이 조금 정리되는 수업으로서 좀 선생님한테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공부를 명리를 전혀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수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고요. 하지만 뭐 어차피 예, 그래도 이렇게 잘 생각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뭘 잘 알아야 되나 오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절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은 그런 학습에 쌓인 그런 어떤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잘 이해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싶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령에 대해서 한번 이거랑 비슷한 수업이에요. 이거는 병약 용신을 위주로 문제되는 걸 위주로 한 거고 앞으로는 그 팔품에서 필요한 배합된 오행이 뭐뭐가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양용신 들어가기 전에 원래 이 당령 8품부터 했으면 오히려 이게 좀 더 쉬웠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당령 8품의 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남은 시간 잘 수업에 참여하셔서 공부에 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